자, 반갑습니다. 부천 사계 국어학원에서 중국어 2학년 국어 수업하고 있는 솔빛국어용소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깜짝 놀랐고요. 초록색 창에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중국어 2학년 문학과 관련된 설명 자료나 그런 콘텐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유튜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좀 빨리 해소드리고자 제가 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중국어 2학년 문학 수업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을 선생님께서 하시는지, 그리고 시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우리 중국어 2학년 선배들의 성취도까지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요 영상을 보고 한번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 간단한 소개고요. 자세한 부분은 그냥 영상 잠시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훌륭하다, 자신 있다, 전문가다 라는 거를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중국어 2학년 문학 수업이죠. 그래서 문학 수업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상한 문학 교과서를 쓰시고요. 강사 입장에서 비상한 문학 교과서는 되게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교과서고요. 아주 유명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교과서고요. 학교 스타일, 이제 수업 스타일 자체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부교재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부교재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올해 부교재가 어떤 부교재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부교재를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이제 문학, 여전히 1학기는 문학이겠죠. 그리고 부교재도 역시나 문학 부교재를 이제 출제를 하셨다라는 거. 근데 결국엔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외부 작품 문항이 등급을 좌우했습니다. 결국에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외부 작품을 완벽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1등급에 맞기 힘들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출제 경향 중요하죠. 일단 재작년 우리 중국어 2학년 학생들의 선배들의 성취도를 먼저 보면요. 일단 평균은 67점. 그러니까 시험 난도가 살짝은 좀 있는 편이었는데 편차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상위권이 되게 극소수였고요. 보통 이제 중위권의 경쟁이 좀 치열했다. 근데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작년에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쉽게 냈어요. 근데 좀 많이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까에 비해 지금 1등급 라인, A등급 라인 자체가 지금 상당히 2배 가까이 올라왔고 여전히 중위권 요 지금 분포도가 만만치 않게, 그래서 A, B, C 요 성취도 분포 비율 자체가 중상위권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무래도 난도가 좀 평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올해 2024년도의 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히 추측드리면 재작년보다는 쉬울 거고요. 작년보다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목차를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지를 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1단원에서 한 작품 나왔고요. 2단원에서 한 2작품 정도, 그리고 4단원에서 좀 뜬금없이, 보통 3단원 안 나오고요. 4단원에서 이렇게 한 작품 나오고 나머지는 부교재에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23문항, 그래서 시험 시간 안에 23문항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교과서 40%고 부교재가 60%였습니다. 생각보다 부교재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수업, 일단 열심히 학교에서 부교재를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내용 부지런히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요.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요 점 참고하셔서 이번에 1학기 공부하신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보다 부교재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부교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외부 작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기형,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죠. 선지형이 이제 세 문항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등급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문학 그 출제 약간 그 스타일과 그대로 비슷하게 2학년 문학 영역에서도 그대로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학 개념어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 개념어는 이제 보기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문학 개념어는요, 어느 정도의 피지컬이 있는 친구들은 좀 수월하나 이제 내신 기간 동안에 깔짝 작품 위주로 공부하신 친구들은 기본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겠지만 학원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는 작년에 좀 상당히 평이했고 1등급 컷이 90점 중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와닿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작년 따끈따끈하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작품 문항, 요건 보기형입니다. 보기에 통으로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랑 노래 요 지금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요 오른쪽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사계 국어학원에서 이미 겨울방학에 1월에 그 예비 고2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제가 수업 때도 열심히 수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 영역에서는 작품을 많이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 솔빛국어연구소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이런 현대시집이라고 해서 약 30편가량 아이들한테 이미 제공을 했고 학습을 이미 다 시켰던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시집에서 이미 충분히 1, 2월에 요 외부 작품에 대한 대비가 이제 수강생들은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영도의 이제 엄마 걱정이죠. 이 작품도 저희 현대시집에 충분히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시집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 수강생들은 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 1, 2월에 저 선생님한테 수업 안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요? 저 이미 시간 다 지났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편법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장 안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이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탑시크릿 파일이라고 해서 중흥고 2학년 외부 및 이제 연기 작품 대비 이제 자료를 시험 2주 전이나 이제 3주 전에 미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혹은 아까 앞에 제 자랑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제 전문 분야죠. 제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과 연계될 만한 그런 연기 작품들을 한 작품당 적어도 한 5개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 콘텐츠를 제가 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드리고요. 물론 제가 100% 다 맞힐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충분히 아까 그 등급이 좌우되는 그 외부 작품, 보기형, 그다음 선지형 그런 식으로 대비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고요. 뭐 사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등급에 좌우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또 눈여겨 볼 만한 그런 그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개념어 적용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 보기에 이렇게 시점을 바꾸는 요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요거는 이제 작품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문학의 기본기가 필요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도 아무래도 작품별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가 필요한데 이 기본기는 제가 이번 겨울에 1, 2월에 아이들한테 아마 한 서술자의 교체는 제가 한 4주차 정도에 아마 수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제가 선생님 저 이제 1, 2월에 아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1, 2월에 수업 선생님한테 못 들었는데 요거 문학 개념 수업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나름 이제 중흥고의 2학년 문학 이제 내신 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 2주 정도 물론 기존 재원생들은 복습 차원으로 겸손하게 우리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신규생들이나 이제 처음 저를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이렇게 1, 2주 정도 이렇게 내신 깃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깃들 수업으로 충분히 그 문학 개념어 수업 기본기를 좀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거의 다 웬만한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신 비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출 기반으로 제가 자체 제작 교재 진도 교재입니다. 그리고 내인 비책 같은 경우에 이 내신 비책을 좀 복습할 수 있는 자체 이제 자기 주도적 복습 교재고요. 내신혁명 같은 경우 주간 과제집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저랑 이제 요거를 작년에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전주에 이제 총정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탑시크릿 파일은 이제 기출이죠. 제가 적어도 제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적어도 제가 한 5개년 정도를 이미 분석이 이제 마친 상태고요. 이제 이번 이제 중흥고 2024년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문학 파트에 해당되는 해당 범위만 싸그리 필터해서 추려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제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아이들이 최대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중흥고의 냄새를 좀 문학 영역 냄새를 이번에 처음 보잖아요. 1학년 때 국어만 봤지 문학 영역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기조가 뭐 유지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게 요 자료를 또 제공하고 있고 요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연계나 외부 자료 대비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습 테스트 봐야죠. 그쵸?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뭐 카톡 질의 응답방 좀 위주로 많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현장에서 질문 받아주지만 그 현장 질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새벽 한 4시, 5시까지 아이들의 질문을 또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제가 만족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비대면 클리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또 클리닉도 이제 현장에 가면 좋지만 우리 뭘 겪었어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뭐 대면만큼은 비대면 클리닉이 글쎄요. 그 갈증을 제가 어머님들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드린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본 결과 그래도 아이들의 참석률도 좋고요. 제가 좀 성격이 상당히 생긴 거와 다르게 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 클리닉도 나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요것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반응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버거워하긴 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비대면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은 뭐 아시겠지만 결석하거나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수업 때 뭐 졸진 않는데 그래도 선생님 저 복습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복습 영상도 아주 퀄 좋게 제공을 바로바로 당일날 업로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부천사계 국어학원에서 일요일날 1시부터 4시까지 3월 3일날 개강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준비 진짜 많이 한 것 같죠. 그래서 중고 2학년에 대한 자료가 뭐 초록색 창에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든 안 들으시든 간에 이 영상을 이제 바탕으로 그 이번에 중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영역 시험 보는데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